그리고 혹시나 이런 영상을 보시고 독일에 대한 환상을 만약에 가지고 이곳에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중학교 때부터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집안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유학도 안 되고, 어떻게 기회마다 내가 돈 모아서 유학을 가려고 하면은 그 리먼 사태가 터지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그 외국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독일로 오게 됐는데, 일단 제가 경제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연봉, 그 사인인 연봉 자체로 보면은 우리나라랑 이제 독일이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뭐 한 10% 정도 더 받는다 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대기업에서 꽤 오랫동안 다녔었고, 그리고 제가 대기업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레인지는 다 알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우선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저같이 대기업 생활에 염증을 느끼셔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 좋아요. 좋은데 일단 연봉이, 이제 우리나라 연봉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랑 그렇게 대기업 연봉이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가 20에서 30%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게 냈던 근로소득세 자체를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범위가 뭐 카드, 뭐 부양가족 공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획을 잘 세우면은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저는 지금 싱글이고, 제 기준으로 보면은 뭐 연금보험, 세금 이런저런 것들 다 합쳐서 공제하고 남으면 40%가 일단은 네팅이 쳐져가지고 저는 60밖에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은 그 세금이 이렇게 티어가 있거든요.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1등급이거든요. 1등급은 이제 싱글인 사람들. 그리고 뭐 2등급은 저기 그 호벌이, 뭐 남편이든 와이프든 가정에서 한 명만 일하는 경우. 그리고 3등급은 이제 그 쌍끌이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6등급이 나눠지는데, 그 싱글인 경우가 가장 등급이 안 좋아요. 가장 많이 떼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40% 이상 떼게 되는데, 그나마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는 제일 덜 떼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건 알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사이닝 연봉을 만약에 1억 했다.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는 5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통장에는. 왜냐면은 1억에 60%하면 6천만 원. 6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니까 5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사이닝 연봉을 1억을 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사이닝 연봉이 1억을 했으면은 최소한 6, 700은 꽂힐걸요? 네. 일단은 뭐 그렇고. 그리고 연금이 기본적으로 거의 10%가 떼고요. 그 40% 중에. 그리고 뭐 이리저리 떼다 보니까 40%가 떼이는데, 그러면은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일과 관련된 거, 아니면 자기가 교육비 냈던 거, 이런 거 정도만 거의 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연봉의 7% 가량을 썼을 경우에는 그게 공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뭐 이런 거라서, 그야말로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상당히 가난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내수 중에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저처럼 되게 작은 스튜디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냥 살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80유로 정도 되는 교통비도 아끼려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저는 회사에서 연간 페이먼트 되는 거, 그거를 이제 해줘가지고 1년짜리로 다니고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교통권 AB유로가 83유로거든요. AB존이 83유로거든요. 83유로면은 한국 돈으로 한 12만원 돼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긴 하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것도 아까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물건도 잘 안 사요. 옷 같은 걸 하나 사도 되게 오랫동안 입고, 막 자기 꾸미고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가 참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낄 거는 되게 아낍니다. 그리고 뭐 옷 같은 것도 하나 사서 되게 오래 입고, 옷도 잘 안 바꿔 입더라고요. 좀 낡은 게 다 보일 정도로. 그런데도 안 바꾸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활성화가 된 게, 뭐 저도 요즘에 거기에 맞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게 중고거래요. 중고거래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중고거래도 나름 재밌는 게, 저는 뭐 탁자 하나 5유로, 뭐 비알레티 중고 하나 8유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는 하는데 새 걸 사기에는 살짝 돈 아까운 이런 것들을 중고거래를 통해서 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새 걸 샀으면은 한 4, 50유로 줄게, 한 10유로, 5유로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재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를 한국처럼 막 쓰는 것도 좀 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생활 물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싸다 보니까 식료품, 내가 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이런 것들만 사서 집에서 잘만 해 먹으면 진짜 한국보다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가 갑자기, 이게, 그 주제와는 벗어났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서 동일한 그 사이닝 연봉을 받는다고 치면은 실수령액 자체는 작아요. 작아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서 5년 이상을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독일 영주권을 만약에 받게 되신다면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괜찮죠. 그런 부분은 만약에 독일에서 5년 이상을 일하시고 그 연금 개시 조건이 되신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내가 돈을 막 많이 내도 뭔가 나중에는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 적어도 한국 연금보다는 많이 받을 거니까요. 뭐 아무리 여기에도 고갈이 된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고갈되는 속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또